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승균입니다. 저는 하승균 아카이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접 현직 수사활동을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체험했거나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건을 생생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한테 들은 얘기나 또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입수한 확인되지 않은,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건은 제가 방송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해결한 사건을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기억하기도 가슴 아픈 한 미제 사건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태완이법이라고 이 과거 공소시효가 없어서 수사를 못했던 사건들도 2000년 이후로 발생한 각종 살인 등 강력 사건은 모두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경찰청뿐만 아니라 각 경찰서에서도 미해결 사건 전담반이 활동 중입니다. 저는 이 미해결 사건 전담반에 많은 기대를 겁니다. 따라서 제가 그 당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했던 이 사건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참고로 제보할 내용이 계시다면 꼭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제보를 해주시면 수사에 활기가 띄울 수 있습니다. 지금 태완이법이 발효된 이후로 미제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많이 해결됐습니다.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2003년도 3월 30일 오후 5시경 광명에서 발생합니다. 광명 소아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전모양 얘기입니다. 전 당시 도경 강력계장으로 근무할 때인데 관할 광명경찰서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초등학교 1년 여학생이 어떤 남자에 의해서 이끌려간 이후로 집에 안 들어온다 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다. 저희는 다른 형사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그 전량이 없어진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에 전장과 함께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들 직접 다 데려다가 상세하게 물어봤습니다. 내용은 3월 30일 오후 5시쯤 됐는데 이렇게 친구들이 함께 놀다가 보니까 전량이 저만치 약 40-50m쯤 떨어진 곳에 어떤 남자를 따라서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목격입니다. 그 데려간 남자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어보니까 공통적으로 20대 후반 정도 되는 남자였다고 하며 강제로 끌고 가는 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 따라가듯이 따라가는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납치 또는 유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족에게 만약에 이 전량이 누군가에 의해서 돈 때문에 유괴됐다면 반드시 집에 전화가 올 것입니다. 즉 보통 유괴 사건을 수없이 수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어린이를 상대로 유괴를 할 경우는 그 집 전화번호를 물어서 부모한테 돈을 요구하기 마련이겠죠. 가족 주변에 형사도 배치해놓고 여러 준비를 다 해놨지만은 범인으로부터 어떤 전화도 없었습니다. 상황을 다시 우리는 되짚어보면서 그런 경우 그 시간도 어둡지도 않았고 또 그게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고 보면 그 지역에 주거 밀집 지역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전량이 아무런 저항 없이 범인을 따라갔다면 아마도 면식범이 아니겠느냐. 주변 아는 사람 내지는 어떤 이유든지 이 범인과 이 전량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리스트를 작성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한편 현장 근처는
당시 2003년이라 지금과 달리 CCTV가 없었어요. 목격자도 그 동네 모든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변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겠냐 해서 그 주변 의진 곳, 야산이나 개천 모든 주변을 광명경찰서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수색을 해봅니다. 그러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이 경험상 이런 납치 사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둘 중 하나인데 돈을 노리거나 아니면은 어린이를 성적 어떤 대상으로 데려간 거 아니겠냐. 그러면 성적 목표로 이 아이를 유기했다면은 비록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은 기억력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마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참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죠. 즉 성도착증 환자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그 요즘 같으면은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아마 10년 전으로 해서 학교 주변에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지킴이를 고용해서 이렇게 어린애들 보호하기 힘쓰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이한테도 연락도 없고 아무런 전화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범인이 성도착증 환자가 이 어린아이를 유기해서 성적 목적을 달성한 후에 목격담을 남겨주지 않게 해서 죽였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수색을 한 일주일 이상 하게 되지만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해서 장시간 탑보 상태로 주변 탐문과 모든 수사 역량을 발휘해서 해봤습니다마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요. 약 3주가 좀 지난 다음에 우리가 걱정했던 게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멀리 거기서 약 15km 이상 되는 화성시 서신면, 즉 그 의진 곳이죠. 거기에 웅덩이에 여자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 신고는 마침 그 웅덩이가 이 낚시를 할 만한 소류지입니다. 평으로 말하면 약 150평 정도밖에 안 되고 부피도 20m, 좁은 면에서는 한 7, 8m 정도. 거기에서 시신이 발견되는데 그 신고는 낚시로 왔던 주민이 그걸 발견하고 처음에는 물속에 이상한 게 떠 있으니까 이렇게 작대기로 해서 끌어 당겨 건져 보니까 머리를 까만 비닐봉지로 덮어 씌우고 손을 뒤로 끈으로 묶여 있는 채 어린아이의 치마가 발견됩니다. 깜짝 놀란 목격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즉시 관할 파출소에서 나와서 자세히 보니까 여자아이였습니다. 많이 부패도 됐고 그래서 혹시 해서 우리가 주변 경찰관서에다 모두 수배를 해놓은 탓이지만은 그 시신에 입고 있던 치마가 우리가 걱정한 대로 광명에서 실종된 전양의 치마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대동해서 가서 보니까 역시 전양이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광명서와 화성경찰서 두 경찰서에서 공동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 가본 저는 시신이 발견된 그 웅덩이로부터 약 1km 이내는 개괄지입니다. 건물도 길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연 그대로 버려진 들판인데 군데군데 이 웅덩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웅덩이는 왜 생겼냐? 공사 차량들, 즉 모래등을 파서
이 덤프차에 실어가지고 퍼낸 자리입니다. 이런 게 그 주변에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전량의 시신이 발견된 그 웅덩이는 유난히 좀 커 보였고, 그런 낚시를 할 정도로 좀 깊이 보였고, 그런데 목격자가 없습니다. 그곳을 알만한 사람은 일반인들은 그 차도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끔 덤프 차들이 그 근처로 지나갔을 뿐이고, 일반 승용차가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승용차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목격자가 그 소류지, 웅덩이에 때때로 낚시를 할 때 제법 큰 고기가 걸렸다는 걸로 봐서 아는 사람만 그 길을 찾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이르는 어느 곳에도 목격자가 없고 CCTV도 없어요. 수사가 굉장히 난항했죠. 어렵게. 어쩔 수 없이 우리 경찰에서는 이런 어린이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한 전과자나 또는 현장, 즉 광명, 그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살고 있는 우범자, 전과자라든가 뭐든 우리가 달리 수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신이 거기서부터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 범위를 더 넓혀서, 즉 차량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갔죠. 10여 킬로니까 시신 발견된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범인은 이 어린이를 어떻게 된 경위는 모르지만 차에 태워서 이 먼 곳까지 간 것이다. 이 시신으로 봐서는 적어도 이 전량을 납치해간 그 다음 날쯤 죽였으리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량 운전면허증을 가진 소지자 내지는 그 근처 일대를 모두 재수사를 하는 등 수사에 탄력이 붙어서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수사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떤 목격자나 또 어떤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이의 입고 있던 옷가지 등도 이미 부패로 인해서 그 옷은 부패가 안 됐지만은 그 몸에 부패가 되고 하고 그 당시 그걸 말려서 나름 혹시 있을지 모를 범인의 무슨 유루 DNA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찾기를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한 달여 이상 화성경찰서와 광명경찰서에서는 수사를 했지만 범인다운 용의자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특별히 과거에는 모든 성공 사례, 즉 범인을 검거한 사건 위주로 말씀을 드려왔지만은 특히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태완이법에 의해서 2000년 이후로 난 사건은 범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이 수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미제 사건, 미해결 사건 전담반에게도 다시 수사를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또 엊그저께 얘기도 했고, 또 이런 내용이 적어도 공영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된다면 혹시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든가 또는 용의자가 그 당시에 그 부분에 살았었는데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또는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공영방송을 통해서는 제보가 돌아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이 제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개도 있고, 그러나 희망은 잃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실패 사례의 하나로 보고 앞으로 현직 후배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다음 시간에는 저희 구독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시간을 별도로 갖겠습니다. 조금 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